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크레인과 줄로 연결된 전복된 청보호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청보호가 이동한 곳은 지난 4일 전복됐던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신안 대허사도 인근입니다. 해경은 안전한 선박 인양 작업을 위해 청보호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동 지점 역시 거센 조류가 흐르고 있어 인양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변 해상에서 조류가 덜 센 곳을 찾아 바지선을 고정하고 선내 배수 작업과 유실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인양업체와 함께 수색 방법, 장소 등을 협의 후 수색 실시 예정이나 현지 빠른 유속,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 6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수색 반경도 사고 해역 주변 동서 49.9km, 남북 61km 등 기존보다 5.5km를 더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실종자 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에 있기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저희가 뭐 계속 해달랄 수는 없는 거고. 청보호 사고 해역은 현재 2m의 파도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의 한 유치원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폐업을 앞둔 유치원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급식도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교사가 아이의 멱살을 붙잡고 교실 안팎을 끌고 다녀 학대 논란이 불거진 순천의 한 유치원. 이달 초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같은 유치원에서 비슷한 학대는 물론 유치원에선 대소변을 보지 말라고 강요당했다는 피해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가 혼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땡겼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선생님이 똥을 집에서 싸고 오라 해서 유치원 가면 똥 마려울까봐 사과를 안 먹겠대요. 유치원 가면은 쉬를 못 사니까 집에서 싸우고 가야 된다고 아침에 항상 전쟁이었어요. 해당 유치원은 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식단표와 달리 같은 메뉴를 여러 번 재탕했고 배식량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치원은 급식 안전을 위해 실제 배식된 메뉴를 일주일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이러한 보존식을 전혀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이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 아이들이 추위에 떨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폐업을 앞둔 유치원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춥다고 해서 범퍼를 하루 종일 3번이나 다시 껴입었대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맨발로 바닥을 들여봤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유치원 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일러를 가동했으며 히터만 틀어도 교실은 따뜻해진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급식 메뉴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들이 다 반팔 입고 해야 될 정도 되거든요. 순천경찰서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해당 유치원 원생 6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전남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강도와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의 수만 1,500명이 넘는데요. 범행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학생 2명이 비닐봉지에 과자며 음료수, 인형까지 가득 담더니 계산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요. 골라서 그냥 담아가서 가져가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 같은 단순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광양에서는 새벽 시간 10대 중고생 4명이 1시간 만에 금은방 2곳에 침입해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털었습니다.
첫 번째 침입했던 금은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인근 금은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철제 공구로 유리창을 마구 부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 수는 모두 1,525명.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지난 2021년 소년범 수는 전년보다 200여 명 줄었지만 2022년 다시 300여 명 증가한 겁니다. 3년간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없었지만 강도로 18명이 검거됐고 강간, 추행으로 붙잡힌 소년범도 210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대담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학습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남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분석한 뒤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장 동문주차장에서 천막 시설물 해체 작업을 하던 30대 용역업체 남성이 9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용역업체 측은 작업 당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제 날짜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태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된 무안국제공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3박 4일 여행 상품이 주 2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입국한 태국 관광객은 126명. 그런데 이 가운데 13명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일행들과 합류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여행사가 준비했던 버스 대신 미리 대기 중이었던 다른 차량들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까만색 스타렉스 같은 차가 주변을 두리번 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차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했던 태국 단체 관광객 174명 가운데 12명이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국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과 최근 3차례 오가는 동안 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기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서 고객을 한 것도 아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만큼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취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난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 1,2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연락이 끊긴 태국인 관광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모색하고 있는 중장기 대안은 생활 인구 개념의 도입입니다. 저마다 특색 있는 전략을 세워 인구수는 적어도 생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순천시 인구는 27만 8,712명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순천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년 새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인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종 예산 투자의 지표였던 주민등록 인구가 사실상 절벽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도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그동안 생태와 정원을 강조해온 덕에 다행히 이런 여건을 갖추기에 적합할 뿐더러 이번 정원 박람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인구 개념이 생활인구인데 현재 순천시의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 아직까지 통계 수치는 물론 산출 기준도 없습니다.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인구가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활인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순천시를 비롯해 일선 시군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으로는 일과 휴가를 융합한 워케이션과 장기 여행, 로컬 유학, 귀농 귀촌과 은퇴자 마을 등이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육과 창업, 관광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생활인구가 저희 순천에 와서 느끼고 공유하고 머물다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소소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수십 년 이어온 주민등록 인구에서 새롭게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방 소멸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저마다의 전략 구상에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갑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곳이 인구수 하한인 13만 5천여 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남에서는 여수 갑 선거구가 단독 선거구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총선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여수시와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오는 1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사 통합 문제, 의과대학 유치, 고속도로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지역의 중대 현안 사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에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공천에서 당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행태는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당헌에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공천 자격 고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또 국민의힘을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부쩍 오른 물가와 각종 공공요금을 체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5%가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등유와 도시가스, 전기료 순으로 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귀여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전남 귀여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교육생 20명은 귀여학교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다양한 귀여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지난해보다 22.7% 감소했습니다. 1월 화재 발생 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건 줄었으며 재산 피해도 270만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종일 온화했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16도까지 올랐는데요.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목요일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거의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공기질도 내일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3도, 순천, 광양 1도, 구흥은 영하 2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53분, 간조 시간은 오후 4시 5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2달여 앞두고 순천시 자매결연 도시들의 입장권 구매 약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순천을 방문해 2천만 원 상당의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자매결연 도시들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 차원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 강서구, 경기도 오산시, 경남 진주시 등이 있고 지난해 9월에는 경남 진주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 약정한 바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정책회의 자리에서 지난해 특별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사후 활용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지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양시가 신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동호안 부지에 에너지와 2차 전지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광양 동호안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7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반년 만에 44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479건을 접수, 지급 기준에 따라 440건을 지급해 실제 지급률은 94.4%, 평균 지급 일수는 14.2일이었으며 평균 지급 금액은 62만 6,330원으로 총 약 2억 7,55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내년 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여수 거문도 해풍쑥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리적 표시 제85호로 등록된 여수 대표 농특산물인 거문도 해풍쑥이 본격 출하를 시작해 오는 4월까지 수확이 계속되고 초기 거래 가격도 1kg 한 상자에 1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풍쑥은 육지로부터 114km 떨어진 거문도 청정 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향이 진하고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